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모둠별로 열심히 모으고 또 친구들한테 공유했던 아이템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아이템 1부터 5까지의 내용을 각자 학습지 또는 교과서에 정리하며 이해하세요.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패들렛의 학습 결과 인증 사진을 마지막에 올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각 모둠별로 이미 수업을 한번 했죠. 그래서 오늘 아이템 1부터 5까지의 학습이 잘 된 모둠은요, 오늘 손이 바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보충할 필요가 많은 모둠은 오늘 중간중간에 영상을 멈추면서 정리를 하셔야 인증 사진을 올리고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 단어와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1938년도, 우리 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이때를 짐작할 수 있는 요즘은 쓰지 않는 낯선 단어나 현대에도 사용하지만 의미가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8개 정도씩 소개하자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거 보니까요, 정말 딱 필요한 내용 이해에 필요한 또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를 잘 찾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 화면 속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 모둠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야 라고 보이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이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서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적어보면서 단어의 뜻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잘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정말 꼭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 지전이죠. 교과서 15쪽을 보세요. 15쪽에 며칠 전 일이다 하고 7번째 줄에 보면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얘들아, 이 지전 한 장이요. 지전은 화폐의 단위, 당시 화폐 단위인데 이 지전 종이 화폐 한 장이 바로 1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원은 100전과 같은 화폐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원이 당시에는 더 큰 단위였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전 한 장, 숙모에게 받은 지전 한 장은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약 12,3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고기 한 근이 600g, 우리 식당 가면요, 한 200g을 1인분으로 팝니다. 그래서 약 3인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숙모가 사오라는 이 고기 한 근의 가격이 당시에는 이 지전 한 장, 1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1938년도에는 12,300원 정도로 고기 한 근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숙모가 문기에게 준 것은 바로 지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쌀 한 가마 80kg, 여러분 몸무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 쌀 한 가마가요, 당시에 13원에 살 수 있었다고요. 1930년도에.
그렇다면 이 13원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자면요. 1원이 12,300원이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은 오늘날은 약 1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 바로 계속 읽어보면 자, 숙모는 분명히 지전 한 장, 즉 1원을 나의 문기에게 줬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서 16쪽에 보면 고기 사러 갔는데 고깃간집 주인이 10원으로 거슬러 줬단 말이에요. 이 10원. 그럼 쌀 한 가마를 14원에 살 수 있으면 오늘 16만 원인데 여기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깃간 주인이 1원을, 문기는 분명히 1원을 줬는데 이것을 10원으로 착각한 거죠. 이 10원의 가치는 곱하기 10 해버리니까 오늘날 12만 3천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착각하여 문기는 12,300원, 오늘날 현대로 따지면 12,300원을 줬는데 주인이 10만 원 넘게 지금 돌려준 거예요. 덜덜덜.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정직하게 돌려줬을까요? 여러분한테 이제 10,000원을 냈는데 10만 원 넘게 돌려받은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돈의 가치가 오늘날 어느 정도였길래 문기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이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아이템 2를 잘 찾아와서 수업까지 잘 마친 모둠은 아마 화면과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성격을 파악하는데 화면 속에 나온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화면에 나온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잠시 멈추어도 좋아요. 여기 쪽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의 문기의 성격은 이 소설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일단 이 17쪽의 장면에서 보면은 문기는 이 수만이의 제안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모습에서 겁이 많고 소심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잘 보는 성격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삼촌을 속이고 하지만 또 이 삼촌의 훈계를 들으면서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얼굴이 계속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문장이 2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문기가 좀 양심에 찔려 죄책감을 느끼는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쪽 보면요. 이제 자신이 그동안 벌인 일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좀 뒤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문기는 평소에 좀 자신을 성찰하는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낯이 뜨거워진다 이런 거 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구나. 그리고 23쪽에 보면은 어떻게 변명할지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울상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말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소극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수만이는요. 자, 16쪽부터 보면요. 자, 궁리를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이고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죠. 이렇게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26쪽에서 보면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것 통해서 뭔가 양심적이지 않죠. 양심에 구애받지 않고 대범합니다. 이게 일을 크게 잘 벌리는 스타일. 그 다음에 23쪽 보면 대뜸 이제 멱살을 잡습니다. 오해를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평소에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애는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5쪽에 보면 이제 문기를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비열한 성격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쪽 보면은 끝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집요한 성격도 알 수 있고 또 친구의 생각을 무시하죠.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성격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성격에서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초는요, 19쪽에서 이 긴 대사가 있습니다. 문기를 앉혀두고 훈계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3초는 되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조카를 잘 키우려는 책임감이 매우 강한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삼촌의 성격을 찾은 모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격을 찾은 친구들 아주 칭찬합니다. 이제 아이템 3으로 가겠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여기 화면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속에 이 장면에 나온 중심 사건이 드러나 있으면 잘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문기는 이제 숨겨둔 공과 쌍안경이 집에 없어져서 걱정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며칠 전 문기는 상거리 고깃간에서 고기 한 근을 사오라는 숙모의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전개가 시작돼요. 수만이가 등장합니다. 수만이가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고 이제 문기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함께 공만년필, 쌍안경, 만화책 등을 사고 환등 기계를 사서 용돈을 계속 벌자는 약속을 한다. 그러다가 공과 쌍안경을 산 일을 삼촌에게 들켰으나 수만이가 줬다고 둘러대며 삼촌을 속였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삼촌의 꾸중을 들은 문기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왜? 죄책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여기까지가 전개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위기 부분을 정리하면요. 문기는 자신의 행동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는 수만이와 외적 갈등, 대립합니다. 수만이는 문기가 도둑질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문기를 괴롭힌다. 문기는 결국 수만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붓장 안에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고, 이런 사건은 여기 꼭 담겨 있어야겠죠. 이 상황을 점순이의 짓으로 오해하는 숙모를 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절정 부분의 사건은요, 수신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도덕 시간이죠? 수신 시간에 정직을 배우며 더욱 괴로운 문기는 결국 담임 선생님께 자백하려 했으나 실패하죠.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며 정신을 잃는다. 결말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한다. 이렇게 이 화면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되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중심 사건이 다 담겨 있다면 아주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준 거겠죠. 한번 비교하고 수정할 부분 있다면 화면을 멈추고 수정합시다. 아이템 4는 소설 속에 나오는 다양한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이용해서 똑같이 비어있는 이 빈칸에 적절한 문장을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정리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여기 문기의 내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빈칸은 하늘색 글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친구들이 아주 잘 수업해 줬나요? 고깃간 주인이 일원을 10원으로 10배로 착각해서 큰 돈, 오늘날 10만 원이 넘는 돈을 거슬러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기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에 빠져요. 그 원인이 뭐냐면 수만이와 거스름돈을 함께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쓴 것뿐만 아니라 수만이가 준 공과 쌍안경이라고 삼촌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삼촌을 속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걸 20쪽에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문기는 20쪽에서 쌍안경을 길바닥에 버리고 공은 흐르는 물 위로 던져버립니다. 남은 돈은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집니다. 이렇게 빈칸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기가 수만이와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도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문기는
이제 수만이를 만났어요. 이제 남은 돈을 물어보는 수만이에게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치 앞마당으로 던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만이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문기가 남은 돈을 혼자 쓰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수만이는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26쪽에 보면 붓장 안에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죠. 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기는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26쪽과 27쪽을 보면요. 그 원인은 좀 전에 수만이와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잘못이었죠. 숙모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점순이가 누명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 척하죠.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수만이는 다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려고 했으나 자백하지 못하고 실패하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면서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며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하늘색 빈칸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아이템 5는요. 작가의 의도와 나의 생각을 이걸 맡은 친구의 생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리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첫 번째, 작가가요. 시간의 흐름을 현재, 과거, 현재로 설정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과제였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문기의 현재 심리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왜 문기가 현재 이런 심리 상태인지 원인을 과거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내적 갈등을 더 부각시키고 독자의 흥미까지 유발한다. 너무 완벽해요. 너무 잘 찾았죠. 그 다음에 현재, 과거, 현재로 역순행적 구성. 여기 선생님이 수업해야 될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역을 빼고 순행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으로 시간이 뒤바뀌는 거죠. 섞이는 거죠. 이런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는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현재 문기 상대와 심리 상태와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아주 잘 작가의 의도를 추론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순차적, 순행적 구성 방식보다는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이 흐름이 이렇게 뭔가 그냥 쭉 진행되는 것보다 뭔가 뜨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뭔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요.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보면요. 과거를 보여주고 미리 현재를 보여주고 막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우리 독자로 하여금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재미가 있어요. 다음 회가 더 기다려지죠. 이런 걸 부여하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당 용어입니다. 이런 구성 방식을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란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전개하는 거, 뒤바뀌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소설 제목을 하늘의 말것만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작가의 의도를 잘 추론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대조되는 말을 제목으로 정리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의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줘. 그렇죠. 나는 너무 양심에 찔리고 내 마음은 어두운데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너무 푸르고 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더 부끄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겠다. 또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을 한 문기의 마음과 대비시켜서 소설의 주제가 더욱더 잘 드러나게 문기처럼 하면 안 된다 라는 이 소설의 주제를 잘 드러나게 한다. 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다 너무 잘 추론해줬죠.
나쁜 일을 한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맑은 하늘을 제목으로 정해서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자는 생각을 의미한다. 하늘은 맑은데 주인공의 상은 맑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결말에는 이제 모든 걸 고백하고 떳떳해져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진 문기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 전부 다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맑은 하늘은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조, 서로 반대되는 밝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기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떳떳하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의도, 이 내용이 담겨 있게 정리를 해주세요. 두 번째, 소설 속의 사건과, 세 번째죠. 소설 속의 다양한 사건과 문기의 행동을 통해서 작가는 과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은 걸까? 잘 추론하셨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 문기처럼 어리버리하지 말고 빨리 대처하자. 문기가 여러 차례 내적, 외적 갈등을 겪으며 반성하고 이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손해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기 너무 괴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문기처럼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 아주 작가가 말하고자 한 주제를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로 한마디로 양심을 지키며 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이템 5가지의 빈칸을 모두 잘 정리되어 있겠죠. 자신의 학습지에. 그 다음 선생님이 2가지 질문을 했어요. 문기의 가치관에 공감하니 공감하지 않니? 또 너가 문기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둠에서 나온 다양한 생각들도 있겠죠. 몇 가지를 선생님이 함께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이 친구는요, 공감하지 않아요. 아니요. 수만이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을 때 가만히 있고 돈을 주기보다는 작은 어머니나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하고 고깃집 사장님께 돈을 돌려드렸어야 한다. 이 친구는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만이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돈을 쓰다가 무서워서 1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깃집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 같다. 고깃집 주인도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고, 왜냐면 돈이 10만 원 넘게 비었으니까. 만약 모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다른 방식의 예시는 이 소설에서 보니까 수만이의 협박으로 괴롭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삼촌에게도 실망감도 안겨드리고, 뭐 이런 다양한 나한테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반면에 공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 때문에 이미 돌아왔단 말이죠. 나는 이 돈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문기라며 일단 처음에 잘못되었을 때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집에 돌아왔지만 어른들한테라도 말씀드릴 것 같다. 왜냐하면 문기같이 행동해지면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를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수만이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외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가 실제로 외숙모의 돈을 훔치기까지 문기가 수만이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얘들아.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대 때 이런 친구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수만이도 여러분 또래예요. 여러분은 이 주변에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가족도 있고 또 뭐 사촌들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사실 가장 크게 정신적으로 날 괴롭히죠. 얘들아, 하지만 우리가 이 문기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문기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친구들의 시선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어른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문기였다면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었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했을 것이다. 선생님 살펴보니까요, 서울배춤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이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아이템 3과 아이템 4를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이템 3, 아이템 4는 선생님이 학습지에 꼭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 3과 4를 잘 나오게 찍어서 패들렛 본인칸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만약에 패들렛에 인증사진이 올라오지 않는다, 또는 3만 올라온다, 4만 올라온다, 선생님이 기록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패들렛으로 이동해서 사진을 올려주세요. 시작!